안녕하세요. 정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자, 오늘부터 지금 서울 수도권은 2.5단계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2단계 때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많은 곳들이 이제 그 영업을 하기가 좀 원활하게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벌써 많이 돌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 달라지는 곳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진짜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2.5단계가 3주 정도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기업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이제 영업이 되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해고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의 경우들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전에는 무급휴직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급휴직으로 버티다 못해서 부득이하게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회사가 도저히 유지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법에 정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들을 충족을 하게 됐을 때 부득이하게 회사가 이제 파산하기 전에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근로자분들에 대한 해고를 이제 조금 시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회사도 굉장히 어렵고 근로자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거든요. 이 판례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향후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한 2, 3년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 판례가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원래요.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때문에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고를 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냐면 회사는 그 직무 있잖아요. 그 직무에 사람을 다시 뽑을 경우에는 3년간은 해고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 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딜들이 다 이제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해외 무역하시는 분들은 사실 더 많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직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에 계시는 분들을 부득이하게 이제 해고를 하시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 직무에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기존에 해왔지 않았던 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담으로 이제 이 업무만 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재고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해고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고용을. 근데 만약에 해고한 분들을 고용하지 않고 다른 분들을 고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해고한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잘 알아두세요. 3년간. 3년간은 그 해고한 직무에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고요. 그걸 어길 땐 어떻게 될 것이냐. 근로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에 분명히 3년밖에 되지 않았고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던 일과 똑같은 직무에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회사가 우선 재고용 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고용해줘야 되는 의무가 우선 재고용 의무인데 이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고용해달라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회사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시점, 즉 다른 사람을 먼저 채용한 그 시점부터 이분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까지의 월급 있죠.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즉 한 1년 정도를 더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1년 정도의 급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로계약도 체결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례는 뭐였냐면 어떤 재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단에 이제 여러 가지 직무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들 중에서 재단이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일부를 조금 정리해야 되는 필요가 생겼다고 재단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득이하게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재단의 경영이 악화가 돼서 부득이하게 선생님과 이제 다른 한 분, 그러니까 두 분을 정리하고 할 수밖에 없다. 딱 봐도 사실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득이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재단에 다행스럽게도 좀 괜찮아졌는지 1년이 지났는데
다른 분들을 고용할 만한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에서는 이 해고했던 이 두 분이 맡으셨던 업무의 이제 직무의 선생님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분을 뽑았고 그 다음에는 두 분을 이제 뽑아서 그러니까 총 두 분을 뽑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해고당했던 시점이 2010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사람을 뽑게 된 게 2011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안 게 2013년이어가지고 2013년에 조금 억울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재단 사정을 다 이해를 하고 나왔는데 나를 뽑아야 되는데 왜 법에 규정한 의무를 어긴 거지? 라고 하시면서 이 선생님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셨어요. 법원에다가. 그랬는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법원은 다 재고용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법에 명시적으로 경영상 이유 때문에 해고를 한 경우에는 3년간 그 직무의 사람을 뽑을 때에는 해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의무를 위반한 건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사가, 즉 재단이 이 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언제냐?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회사가 이제 해고한 이후에 1년 정도 지나서 사람을 뽑기 시작했잖아요. 그 시점에 만약에 회사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 이 선생님들은 2011년부터 받지 못했던 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알고 나서 이제 아시고 나서 재단에다가 나를 고용해달라 라고 청구한 2013년부터 회사에 고용 의무가 있다고 하면 회사는 2013년부터 다시 고용할 때까지의 임금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즉 2011년부터 내가 월급을 지급받느냐 2013년부터의 월급을 지급받느냐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2년간의 월급의 차이가 있고 이거는 2년간의 연봉이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고등법원은 재단,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시 고용할 때 일일이 물어볼 의무는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왜 나 채용 안 했어요? 나를 고용해주세요. 라고 한 그 시점부터 회사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제기한 2013년부터는 회사가 지급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좀 다르게 본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는 이분에게 연락이 특별하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었는데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두 명, 그러니까 이분 처음에 이 재단이요 어렵다고 하면서 해고했던 분이 두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이 선생님,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명을 고용할 시점 2011년부터 회사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봐서 이 선생님께 회사는 2011년부터의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법원보다 그 시점을 훨씬 앞당긴 거죠. 이건 근로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무가 있다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법원에서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이것을 그러니까 즉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최초로 확인해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그리고 향후 사실은 이러한 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사용자든 근로자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도 줄어들고 진짜로 조금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파산할 것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그 정리해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직무에, 그러니까 내가 해고당하는 내 직무 있죠. 내가 담당하는 업무에 3년간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회사에 너무나 많은 기여를 했고 뭔가 이제 보람도 없고 또 월급도 받고 굉장히 좋았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는 좀 쉬고 이제 쉬면서 다른 직무를 찾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분이 이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시거나 해서 도저히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뭐 특단의 약간 극단적인 사유긴 한데 뭐 이민을 가신다든지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분이 이 회사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회사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3년간은 해당 직무에는 그 해고했던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인사 관리를 하실 때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든 근로자들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분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해고를 당하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 생계비가 없고 뭐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내가 집이나 월세나 아니면 뭐 전세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게 어려우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회사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부 회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럴 때에는 그 직무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기존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기존에 같이 일했던 분하고 같이 가는 게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용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기억하셨다가 지금 당장은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3년간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회사와 뭐 예를 들어 어떤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절차들을 좀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은 이 새로운 판례를 소개를 해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니까 이건 잊지 말고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춥기도 하고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사실 살짝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신호등에 서 있는데 약간 정말 깜빡 잠들 뻔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에너지 음료 같은 되게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잘 안 마시는데 그걸 마시면 친구들이 얘가 오늘 진짜 피곤하구나 이렇게 아는 그런 그 커피 음료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걸 사가지고 마시면서 아침에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빠른 비트의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약간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이 춥고 또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나가고 그냥 사실 밖에서 밥 먹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굳이 우리가 찾아보자면 이제 그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줌이 약간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거를 뭐 이렇게 따로 결제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오히려 멀리 있거나 바빠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특히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실제로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막 이렇게 뭐 준비해가지고 나가고 또 밖에서 밥 먹고 막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줌이 있으면 아이들을 좀 재우거나 하고 이제 이렇게 모임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송년회 같은 거 어렵잖아요. 근데 뭐 예전처럼 저도 그렇고 만나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뭐 만나서 또 회의도 하고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 바쁘니까 참석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줌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냥 각자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송년회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임 해본 적도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오히려 조금 더 진솔한 얘기들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못 나가니까 답답하고 그런 부분도 많지만 지금 약간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조금만 몇 주만 더 이렇게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도 일상의 즐거움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좌절하지 마시고 해고나 이런 특히 무급휴직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제가 이제 필요하거나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